1190화는 1189화에서 루피를 죽이려는 임무로부터 가반이 나타나는 장면,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임무의 치명적인 공격을 가반이 정면에서 막아내고 그 거대한 충격파에 휩쓸린 루피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숨을 고르며 서 있는 가반은 비틀거리며 루피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루피의 멱살을 잡아 말합니다. 부상당한 노인네의 도움이나 받아야 한다니 참으로 실망이군. 모두가 그 왕자에 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죽음이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자가 바로 해적왕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해적왕이 되고 싶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무겁고도 단호한 경고를 남긴 채 가반은 망설임 없이 루피를 전장 밖 멀리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려 세상에 절대 걸린 이무와 거칠게 격돌하기 시작합니다. 가반은 숨쉴 틈 없는 맹공을 퍼부으며 이무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팽팽한 공방이 오가던 그 순간 가반은 이무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렇게나 닮은 거냐 조이보이랑. 그 이름이 울려 퍼지자 격분한 이무는 음산한 검은 기운을 뿜어내는 호네밤이라는 이름의 일본도를 서서히 뽑아들고 가반의 공격을 맞받아치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니놈이 뭘 아느냐. 그때 이무는 분노를 억누르며 눈앞의 가반을 싸늘하게 응시하며 말합니다. 그렇구나. 이 바다를 해적의 시대에 바꾼 원흉인가. 어째서 그 잔당이 저 녀석을 감싸는 거냐. 그때 가반은 지면을 박차고 하늘 높이 뛰어올라 온몸에서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폐양색 베개를 분출하며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미안하군 보물의 나무 아담. 너를 베어버릴 생각은 없지만. 그리고 동시에 화공에서 지면에 있는 이물을 향해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릴 기세로 신몬 하센 후쿠슈라는 필살기를 내리꽂습니다. 가반의 압도적인 공격은 대기의 흐름마저 두 쪽으로 갈라버리고 이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치명적인 침격을 막기 위해 옷님을 짜내 겨우겨우 방어하며 뱉어냅니다. 해적왕의 일원인가. 가반의 건풍이 지나간 자리는 엄청난 폭음과 함께 지면이 완전히 박살나며 무너져 내리고 가반의 참격에 베어버린 거대한 나무들과 파편들이 속절없이 암흑같은 지하세계로 쏟아져 떨어집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나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뭐야, 루피인 거야? 이에 우섭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합니다. 루피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장면은 연기가 거친 전장의 한복판, 왼쪽 팔에 흔적도 없이 잘린 채 차갑게 쓰러져 있는 가반의 모습으로 전환되고 그 끔찍한 참상을 마주한 루피가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경악하며 1190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휴재입니다. 이번 1190화에서 먼저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할 지점은 바로 스코포 가반이라는 인물이 지닌 독보적인 캐릭터성, 그리고 그가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해적왕이라는 타이틀의 잔혹한 무기입니다. 가반은 해적왕의 자리를 단순히 모험의 종착지나 부와 명예의 선망 어린 정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가 정의하는 해적왕은 모두가 기뻐하며 죽어하는 자리이자 그 어떤 권력의 왕자보다 치열하고 비비린내 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로제 작단이 마침내 도달했던 라프텔의 진실,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 공백의 100년의 비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진실에 다가간다는 것은 곧 세계 정부의 가장 거대한 타깃이 된다는 뜻이며, 해적왕이라는 타이틀은 찬란한 영광이라기보다는 세계를 뒤엎기 위해 감당해야만 하는 저주에 가까운 짐이라는 사실을 가반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뎅의 과거 예상이나 레일리의 태도를 통해 로제 작단이 라프텔에서 무엇을 마주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았기에 웃었지만 동시에 너무 일찍 도달했다며 시대의 톱니바퀴를 돌리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가반이 루피에게 던지는 경고는 단순한 훈수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끝내 완수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짊어지어야 하는 시대적 숙명과 그 무게에 대한 뼈저린 회한이 뒤섞인 비장한 외침인 셈인 거죠. 이 지점에서 가반이 보인 행동 또한 대단히 인상 깊습니다. 그는 루피를 질책하며 멀리 내던져 버리는데 이는 단순한 매정함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앞으로 루피가 마주해야 할 싸움의 스케일과 잔혹성을 대변합니다. 다가올 결전의 상대는 단순한 해적이나 해군 대장이 아니라 세계의 근간을 진 이물을 비롯한 거대한 절대 권력입니다. 안일한 동료애나 어설픈 각오만으로는 이 거대한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세상을 바꿀 왕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감과 냉혹한 현실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가반이 몸소 일깨워주는 스파르타식 각성 촉구인 셈이죠. 이번 1190화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무를 상대하는 스코퍼 가반의 치밀하면서도 비장한 전략입니다. 지면을 처참하게 파괴하며 이무와 함께 지하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연출은 단순한 낙하 그 이상의 가반의 목숨을 건 거대한 결단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치명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루피만을 살려내겠다는 필사의 희생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반은 이미 이가의 힘만이 이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열쇠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신창이가 된 루피를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고 이무라는 압도적인 재앙을 자신에게 온전히 묶어두어 완전히 떼어놓기 위해 지하라는 고립된 공간을 택한 걸로 보이죠. 세계의 부조리한 질서를 뒤엎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의 사지로 발을 디디며 차세대 왕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기꺼이 방패가 되고자 한 가반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죠. 더 소름 돋는 지점은 이 무자비한 상처의 단면입니다. 레일리나 가반 같은 전설의 베테랑들이 수십 년간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싸운 무력의 방어선이 이무 앞에서는 단 한순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피부 색깔조차 이질적인 이무의 초자연적인 존재감 앞에서 인간의 한계인 패기가 어디까지 통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들게 만듭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베테랑조차 신체 일부를 잃었다는 설정은 이무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무력의 정점에 선 절대적인 재앙임을 명백히 증명한다는 거죠. 이번 1190화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뼈아픈 포인트는 바로 가반의 처참한 패배와 그로 인해 루피가 겪게 될 치명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전설적인 대해적으로 이름을 떨치던 가반이 이무와의 전투 끝에 발꿈치 아래 왼쪽 팔을 잃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는 사왕이나 해조강 최고 간부급의 무력마저 아득히 뛰어넘는 세계정부 최고 권력자의 압도적인 격차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분명한 건 어린 시절 샹크스가 루피를 구하기 위해 팔을 잃었던 사건은 루피의 마음에 누군가를 지킬 힘에 대한 강렬한 집념을 심어준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이번 화에서 목격한 가반의 비참한 패배와 스승급 인물의 희생은 루피에게 다시 한번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해 눈앞에서 전설이 무너지고 희생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루피가 앞으로 마주할 세계의 거대한 벽을 실감하게 만드는 두 번째 서사적 전환점이 될 겁니다. 어린 시절 샹크스가 팔을 잃었을 때는 루피가 울부짖으며 내가 더 강해져서 널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순수한 소년의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반의 비참한 패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루피는 한 해적단의 선장이자 세계의 운명을 진 거대한 세력의 주역입니다. 내가 약하면 내 주변의 전설마저 지킬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은 루피를 더 이상 철없는 소년이 아닌 냉혹한 항해를 이어갈 진짜 왕으로 각성시키는 뼈아픈 예방주사가 되겠죠. 즉, 이 사건은 동료들을 지키고 이무라는 절대악을 꺾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만 한다는 필사의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루피 성장의 가장 아프고도 단단한 자양분이 되겠죠.